인공지능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것이다라는 AI가 자동화를 하다 보니까 일자리가 좀 줄어드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매체도 많이 노출되고 했잖아요. 컴퓨터 맨날 들어오고 일이 쉬워지고 줄어들 거라고 했는데 딱히 안 줄었거든요. 맞아요. 네, 안녕하세요. 테크버스 남해호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테크버스 김미정 기자입니다. 2024년 이제 새해가 밝았는데요. 아, 그러게요. 정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테크버스 시청자분들도 새해 복 많이 네,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밝았는데 뭐 좀 새롭게 뭐 보고 있거나 뭐 준비하시거나 이런 게 있나요? 테크버스 구독자 수 10% 늘리는 거. 아, 고맙네요. 그러니까 좀 열심히 해서 앞으로 좀 더 높은 퀄리티 있는 내용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작년에 엄청나게 핫했던 게 아, AI잖아요. 네, 굉장히 핫했죠. AI 중에서도 생성형 AI가 굉장히 핫했죠. 그런데 아무래도 올해도 그 분위기가 이어질 거란 느낌이 있는데 네. 아무래도 AI 전문 기자시고 하니까 좀 어떻게 보고 감탄이십니다. 계시나요? 네. 네, 일단은 뭐 2023년에 챗 GPT 이후로 뭐 오픈 AI를 시작해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렇게 좀 글로벌 빅테크들이 생성형 AI 비즈니스를 시작했잖아요. 경쟁이 엄청 치열했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네이버나 LG AI 연구원이나 이런 데서도 이제 자사 모델을 만들어서 비즈니스가 국내 시장에서도 많이 일어났는데 이제 작년까지는 비즈니스를 준비하는 단계가 좀 길었잖아요. 그래서 그쵸.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정말 기업들이 돈 버는 시기가 될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좀 비즈니스에 실질적으로 적용이 되거나 네. 그런 관련 제품들이 나올 것 같다는 거죠, 이제? 네. 그래서 이제 작년에는 이제 돈 버는 준비를 했다면 올해부터는 정말 돈을 버는 그동안 투자했던 것을 이제 회수하는 그런 네,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좀 AI 산업이나 기술 부문으로 올해의 전망이 어떻게 될 건지 준비를 해봤는데요. 제가 실질적으로 이제 AI 개발을 하거나 연구하는 전문가가 아니고 기자이기 때문에 국내 AI 전문가나 뭐 기업인이나 이런 분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구글과 오픈 AI가 미국 기업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미국 외신을 좀 찾아보면서 좀 공통되는 사항 한 4가지를 추려봐서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네네. 우선 첫 번째로는 새로운 AI 생태계가 조성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어요. 지난해 11월 오픈 AI가 컨퍼런스를 열었죠. 거기서 샘 알트먼이 야심차게 GPT 스토어를 소개했잖아요. GPT 스토어요? 네. 일종의 AI 오픈 마켓 같은 거죠, 이제? 네, 맞습니다. 마치 애플의 앱 스토어에서 앱을 개발자나 기업이 올리고 이거를 일반 사용자가 구매해서 그것을 또 이제 활용하는 그런 원리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말 올해에는 없던 새로운 생태계가 좀 열릴 것 같다라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비즈니스 창구가 열려서 개인이 돈 벌 수 있는 시대가 열리는 거네요, AI로? 네, 그렇죠. 그래서 혹시 뭐 준비하시거나? 제가 그래서 AI를 취재하는 기자답게 그 내돈내산으로 챗 GPT 프리미엄 회원이거든요. 네, GPT 프리미엄 회원은 그 GPT를 맞춤형으로 만들 수 있는 그 빌더를 이용해 볼 수가 있어요. 그게 GPT 쓰거든요. GPT라고 써 있고 이제 소문자로 S 이렇게 써 있는 메뉴를 이용해 보면 되는데 정말 그냥 홍보 문구만 보면은 그게 그렇잖아요. 코딩 지식 없이 IT 지식이 없어도 만들 수 있다. 챗봇을 맞춤형으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써 있어서 저는 정말 모르거든요. 그래서 명령어로 그 메일 답장 봇이라고 만들어 왔어요. 근데 이거를 과연 돈 주고 살까 사람들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생각보다 간단한 기능도 필요하다 싶으면은 옛날에 아이폰에 어떤 기능이 있었냐면은 그 리모컨 같은 거 기능이 있었거든요. 그냥 기능이 내 무선으로 핸드폰을 해가지고 얘랑 연동을 해서 PC 노트북 연동해서 그냥 멀리서 집에 있는데 노트북이나 PC 같은 거 키기 귀찮잖아요. 마우스 대신 핸드폰을 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은 아예 기업 단위로 커져가지고 엄청나게 규모가 커졌거든요. 맨 처음에 이렇게 간단한 기능만 있어도 신기하거나 아니면 좀만 편해도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특히 AI라면 더 저는 가능성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대단하신 거예요. 그렇게 먼저 시도를 하셨고 성과를 냈잖아요.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하셔가지고 이거 내가 불편해. 그럼 그냥 만들어서 내보내시면은 한 10개 내면 그중에 한 개 대박 터질 수도 있고 돈 많이 넣으면 어떻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원래는 이 GPT 스토어가 작년에 출시 예정이었는데 샘 알트먼의 그런 해고 사태로 인해서
네, 올 초로 그 연기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방송이 되는 시점에 나왔을지 모르겠는데 기대 한번 네,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이번 부문은 뭐 모든 기업인 모든 전문가, 모든 해외 외신에서 올해 전망을 예측하는 건데요. 올해 경제 전망은 어둡지만 생성형 AI 비즈니스는 뭔가 더 활성화될 것이다라고 합니다. 다만 좀 더 차이점이 있다면 이 생성형 AI 비즈니스에 참전하는 이런 경쟁에 참전하는 그런 기업이 더 많아질 것이다. 왜냐면은 지난해까지는 구글이나 뭐 메타, 오픈 AI 좀 누가 봐도 AI 할 것 같은 기업들이 굉장히 주도를 했잖아, 이 비즈니스를. 그런데 올해는 뭐 AWS나 뭐 워크데이나 뭐 세스 뭐 이런 기업용 애플리케이션 기업들도 생성형 AI로 돈을 벌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기업들은 지난해부터 자사 솔루션에 이런 생성형 AI를 접목하는데 굉장히 많은 연구 개발을 했고요.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돈을 벌 것이다라는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세일즈포스는 뭐 CRM 마케팅, 클라우드 마케팅 하는 그런 기업이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에 쌓아온 그런 인공지능 기술과 생성형 인공지능을 접목해서 올해에는 더 뭔가 마케팅, 뭐 데이터 분석이라던가 이런 잠재 고객 발굴이라던가 이런 거를 더 자동화해서 고객사들에게 더 편리성을 뭐 주거나 아니면 뭐 워크데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인사 관련된 시스템도 좀 더 자동화해가지고 이런 인재를 더 빨리 더 많이 확보할 수 있고 기업 내에서도 그런 업무 포텐셜을 더 높일 수 있는 데 도움을 주는 네 그럴 계획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해요. 국내 기업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작년에 네이버가 하이퍼클로바 X를 새로 다시 출시했잖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하이퍼클로바 X는 거대 언어 모델이잖아요. 언어만 이제 문자만 그 처리할 수 있고 생성할 수 있는. 그런데 최근에 한번 다시 그 전망을 물어보니까 네이버가 멀티모달 모델로 하이퍼클로바 X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연구 단계, 테스트 단계에 돌입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뭔가 우리 국내 기업도 해외에서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정도로 노력을 다각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네이버를 좀 기대를 많이 하는 게 어쨌든 간에 AI 경쟁을 할 때 사실 미국이랑 몇몇 관련 업체들만 되게 많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좀 경쟁을 할 수 있는 국내 업체라는 것도 좀 중점이 되만 하고 사실 그리고 네이버 걸 가장 지금 제대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왜냐면 클로버 너트 같은 걸 진짜 효율적으로 많이 쓰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 내는 것도 뭐 해외까지는 모르겠는데 국내에서는 좀 성과를 낼 수 있는 것도 좀 나오지 않을까? 좀 기대가 되긴 하더라고요. 네. 이제 네이버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처음으로 초거대 AI 모델을 만든 기업이잖아요. 그만큼 좀 올해에도 기대가 큽니다. 예, 그리고 또 네이버뿐만 아니라 멀티모달 모델을 갖고 있는 국내 기업이 있잖아요. LG AI 연구원은 마찬가지로 지난해 엑사원 2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거는 이 모델은 굉장히 좀 전문성에 초점 맞춘 그런 모델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뭐 논문이나 아니면은 제약 그 분야에서 신약을 개발하거나 좀 화학 연구하는데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쓰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엑사원도 올해에는 이제 해외에 좀 더 발판을 마련해서 이런 다른 구글이나 뭐 다른 오픈 AI 이런 빅테크들과 겨룰 수 있을 만큼 노력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세 번째 가볼까요? 네네. 네, 세 번째는 그냥 일반적인 그런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전망인데요. 인공지능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것이다라는 전망도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약간, 네, 일반적인 예상이랑 약간 다른 거네요. 네, 왜냐면은 일반적인 예상이란 어떤 예상이 있을까요? 일단 사람들이 좀 많이 얘기하는 게 네. 기존에 네. 있던 업무를 좀 AI가 자동화를 하다 보니까 일자리가 좀 줄어드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매체도 많이 노출되고 있잖아요. 네. 오히려 반대네요. 그런 걸 봤을 때. 세스 글로벌 기업 세스가 그 발표한 전망에 따르면 내년부터 몇 년 동안은 좀 AI가 일자리를 다 없앴다, 줄였다라는 그런 혼란에 빠질 거라고 이제 전망을 해요. 그런데 결국에는
AI로 인해서 더 많은 직무와 그런 직업들이 새로 생긴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직업들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 시작 시점이 올해라고 합니다. 이게 그 얼마 전에 나영석 대표가 유튜브에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본인이 옛날에 네. 맨 처음에 영상 편집을 하러 들어왔을 때는 업무가 되게 힘들었는데 지입장도 어렵고 했었는데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일이 되게 제한적이었대요. 영상을 단순히 테이프를 자르고 붙이고만 하면은 되다 보니까 카메라 수도 많지 않았었고 근데 지금은 보니까 장비도 다 디지털화되고 기능도 되게 많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래서 영상을 기존처럼 할 거면은 훨씬 쉽게 할 수 있대요.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카메라가 늘어나고 디지털 기술 같은 거 쓰는 것들이 점점 늘어나더래요. 그러니까 AI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AI를 가지고 기존의 업무들을 쉽게 할 수 있어요. 네. 기존 원래 하던 업무. 원래 하던 업무를 자동화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사람들이 경쟁력을 하려고 새로운 걸 찾는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비즈니스가 늘어나는 거죠. 기존에 할 수 없거나 돈이 부족하거나 인력이 부족해서 못했던 업무를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인력은 더 부족하고 맞아요. 필요해지고 점점 해야 될 일은 많아지고 네. 전문성이 필요해지는 거죠. 우리가 맨 처음 옛날에 얘기했을 때 AI 컴퓨터 맨날 들어오고 하면은 일이 쉬워지고 줄어들 거라고 했는데 딱히 안 줄었거든요. 맞아요. 그거랑 비슷하지 않나 좀 생각해요. 그런 전망에 대해서는. 모든 분들이 아시다시피 소프트웨어의 앞날은 한치도 그렇죠. 볼 수도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네. 단순히 이게 AI를 쓴다고 해서 비용 절감을 한다 뭐 이런 것보다는 그냥 AI를 써서 좀 더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거나 좀 매출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을 좀 더 고려하는 게 좀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 생각은 네. 지금 지금 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현 상황이 좀 불황이 심하니까 맞아요. 약간 좀 맞아요. 어쩔 수 없지 않나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드네요. 네 번째인데요. 지난해에도 기승을 부린 생성형 AI를 악용한 사이버 범죄가 올해는 더욱더 극심해질 것이라는 문제가 예측이 많아지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작년에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사이버 위협을 뭐 예방하고 대응 체계를 마련하자는 전망 자료를 이제 발표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아시다시피 챗 GPT 같은 경우는 그런 IT 지식이 없어도 손쉽게 무언가를 만들 수 있잖아요. 이런 점이 좀 해커들에게는 그래서 손쉽게 누구나 악성 코드를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평소보다 그 생성형 AI가 나오기 전보다 더 빨리 찾을 수 있어서 네, 뭐 음성 뭐 위변조라던가 딥페이크라던가 이런 그렇죠. 네, 것들이 더욱더 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인 것 같아서 이미 막 기업들 같은데 공격 많이 당하고 해외나 국내나 뭐 할 거 없이 막 정부 맞아요. 은행 같은데 병원 같은 데 공격을 받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저것 때문에 지금 그런 보안 업체도 제일 골머리를 섞고 있는 게 다들 이제 이런 사이버 범죄자들이 주로 보면은 한 곳에 모여가지고 좀 규모를 있는 전문가 집단이 공격을 하고 이랬었는데 요즘은 그런 식이 아니니까요 이제 왜냐면은 온라인 상에서 모여가지고 서로 얼굴도 모르는 채 모여서 너는 뭐해 역할 분담을 해서 그냥 바로 이게 공격을 하고 빠지고 이런 식이 돼버리니까 그렇게 기술력이 높지 않아도 쉽게 범죄를 저지르고 사라지니까 되게 좀 네. 문제가 심하죠 이제. 보안 업체나 이런 네, 기업이나 이런 개발자들은 공격 가능성 높은 취약점을 좀 미리 식별하고 대응하기 위한 기술 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네, 전망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좀 이런 것들이 네, 기승을 부리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워낙 그렇게 문제가 많았으니까 네. 올해는 좀 그런 거에 대한 대응 기술이 좀 많이 발전해서 좀 줄어들면 좋지 않을까. 네, 좀 그렇게 되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2024년인 만큼. 그러니까 2024년이란 말이 사실은 지금 들으면 들을수록 약간 비현실적이라는 느낌이 항상 들거든요. 사실 이게 어렸을 때부터 뭐 미래다 하면은 2020년 그랬었는데 그때가 지금 됐고 내가 지금 거기 살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고 지금 우리 말하는 것처럼 AI 같은 거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실제로 좀 미래가 좀 많이 다 현실화되는 느낌이 좀 있어서 올해는 또 어떤 이런 기술들이 내가 좀 쓸 수 있는지 좀 많이 기대해야 되는 게 있죠. 이제. 네, 그래서 올해 말에는 또 어떤 신기술에 익숙해져 있을지 정말 기대가 되는 한 해입니다. 그러게. 예. GPT 스토어가 이제 열리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도전을 하셔서 진짜로 성공을 엄청나게 내셔서 같이 좀 잘 되고 구독자분 역시 우리랑
같이 좀 잘 될 수 있는 한 해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새해 잘 보내시고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올해도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 화이팅!